우주까지 버틴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무궁무진한 우주 산업의 선두주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이즈맨에서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주 정거장 건설을 위해서요. 원래 원조 우주 강국이었던 러시아는 현재 우주 산업 후발 주자인 중국에도 뒤처져 있는 상황. 달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우주 정거장을 세우기로 했죠. 국제 프로젝트에서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천상의 진리에 대한 탐구를 뜻하는 중국시에서 유래한 이름 텐원 1호를 지난해 발사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화성 궤도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달 탐사도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요. 창어 1호가 2007년 달 궤도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창어 2호, 2013년에는 창어 3호, 2019년에는 창어 4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창어 4호인데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또 작년 12월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표면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오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달 표본 수집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050년까지 우주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지구와 달 사이에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서 10조 달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내용.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중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우주 질서를 깨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죠. 중국이 우주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자 미국은 똥줄이 타나 봅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이 문레이스라고 불리던 달 탐사 경쟁을 통해 힘을 과시했었죠. 경쟁은 1969년 아폴로 11호를 소련보다 먼저 달에 착륙시키면서 미국의 승리로 끝났고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달 탐사를 잠시 멈춰둔 상태였습니다. 왜냐? 달 탐사 사업은 말 그대로 돈 잡아먹는 귀신. 아폴로 계획 15년 동안 미국이 쏟아 부은 돈은 200억 달러. 2010년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1100억 달러. 달나라 여행을 하려면 한 사람당 9조 8,500억 원이 넘는 돈이 듭니다. 아폴로 사업 막바지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련과의 체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렇게 어마무시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으나 계속하기에는 부담이었죠. 이후 아폴로 18, 19, 20호는 예산 문제로 계획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2003년 창업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듬해 2004년 부시 대통령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달에 다시 한번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계획은 취소되고 말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2017년 트럼프가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면서 달 탐사 사업에 다시 불을 붙입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이어서 미국은 우주군도 창설했는데요. 아니, 우주군이란? 미국의 5군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양 경비대에 이어 추가로 신설된 6번째 군대예요. 16,000여 명의 비행사와 민간인이 투입될 예정. 중국, 러시아와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고 안보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창설했죠. 미국의 우주군 창설 소식에 중국도 우주군 창설에 나서면서 스타워즈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에 이 히토류가 어마무시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분석이 최근 나왔어요. 현재는 히토류의 90%가 중국에 매장되어 있는데 미국이 이 히토류를 위해서라도 우주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거죠. 또한 달에는 지구에서 드문 헬륨-3가 풍부해요. 헬륨-3는 핵 융합 발전의 원료가 될 수 있는데 가치가 무려 1톤당 50억 달러 이상을 호가합니다. 금값이 1톤당 4,200만 달러. 말 그대로 금보다 비싼 아이템이라는 것. 자원 말고도 우주 관광, 우주 택배 산업 등 개발 분야는 무궁무진. 이 돈 되는 사업 우주 탐험에 세계 재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그가 테슬라를 경영하는 궁극적 목표는 스페이스 X. 우주 개발의 대중화를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죠. 스페이스 X는 현재 최초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민간 업체, 그리고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타쉽. 만약 스타쉽이 성공한다면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죠. This system really gives you freedom to go anywhere you want in the greater solar system. That this dream is real, not just a dream. It's something that can be made real. 이 밖에도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민간 우주 업체를 운영 중이고요. 민간 우주 산업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에는 민간 우주 기업이 120여 곳이나 있는데 현재는 아이스페이스, 링크스페이스 등 로켓 관련 스타트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 중국과 미국이 저만치 앞서고 있는 동안 후발주자 인도, 일본은 그 뒤를 쫓고 있어요. 한국에서 인공위성 기술을 배워갔던 이란도 저만치 앞서고 있고요. 국내 인공위성 기술은 선두주자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발사체 분야는 아직 미진한 상태. 그러나 이게 정권에 따라 갈팡질팡했는데 지난 10년간 한국형 달 탐사 계획은 4차례나 변경되기도 했죠. 또 기술 자립화를 위해선 큰 자금력이 필요한 상태인데 투자가 미진합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한화 등이 투자하며 우주산업에 뛰어들긴 했으나 삼성, LG, SK 같은 주요 대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려하고 있어요.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구를 떠나 우주의 터전을 잡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맞는 미래는 밝을 수 없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주에서조차 경쟁이 과연 진정한 답인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가디언즈는 우주 패권을 두고 우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지구 위의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과연 우주에서도 지구의 문제가 반복될지 아니면 우리가 찾던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